야, 내가 뭘 했어? 바이든이라고 했지? 라는 이런 느낌처럼 즐기고 따라하면 늘어가는 누적 수익.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식 초짜 러시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11월 5일이고요. 네, 오늘 또 매매 복귀 및 관심 종목 테마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미 대선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뭐 대충 흐름상으로 보면 바이든이 거의 반전 역전승을 한 것 같긴 한데, 참 이거 이렇게 좀 약간 드라마틱한 대선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어저께 제가 영상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거의 저는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바이든이더라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은 정말 좀 확실히 이제 방향성을 조금씩 찾아가는 형태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보시면 이제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라인을 이제 접어들어서 다시 이제 전 고점 형태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가는 형상으로 이제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코스피 같은 경우도 2.4% 상승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2.16% 상승을 해서 이제 기준선 위에 구간으로 간신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볼리니어 밴드 상한선을 이제 향해 다가가거나 아니면 계속 이제 표준으로 쭉 평행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저께 좀 놀랐는데요. 오늘은 정말 뭐 대충 아무거나 해도 다 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테마로 봤을 때도 보시면 뭐 바이든 같은 경우, 바이든 테마, 야, 내가 뭘 했어? 바이든이라고 했지? 라는 이런 느낌처럼,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 어저께 거의 마이너스 20%, 25%까지 쭉 뺐는데, 오늘 갭 상승과 함께 다시 22%를 또 찍는 귀염을 토했고요. 한서울홈데코도 마찬가지로 쭉 뺐다가 일단 갭 상승으로 간신히 어저께 나왔던 물량들을 그래도 아직은 좀 불안한지 처리를 하고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뭐 한성기업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어저께 떨어졌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갭을 한 10% 이상 띄우는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엄청난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도 오늘 거의 뭐 한 4% 이상 뜨고, 미선물도 1.4% 정도 뜬 걸로 봤을 때는 일단 이제 약간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경기 부양책이나 뭐 전체적인 모습, 정상적인 주식 시장의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원래 5G나 반도체 뭐 2차전지주들이 이제 좀 거의 하락세를 면치를 못했는데, 하락세를 면치 못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반등이 조금 여기서 지금 현재 보시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한 25% 고점 대비 2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확실히 이제 좀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지 않나 싶고요. 이전 고점인 10월 말 한 달 전에 있었던 고점을 뛰어넘는 이제 자리가 나왔고, 앞으로도 뭐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이제 뭐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주들은 좀 더 이제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지금 전파기주국 같은 경우가 좀 물려 있는데, 그런 녀석들은 장투에서 물려 있어서 뭐 KMW나 이런 것들을 좀 올라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서 그래도 좀 확실히 올라갔던 종목들은 바이든이 좀 무세를 하고 있는 요 섹터, 탄소 배출권, 탄소 뭐 그린 뉴딜 관련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강하게 역시 수급이 들어왔던 탄소 배출권, 뭐 온실가스 관련주들이라든지 수소 테마들 관련주, 그리고 풍력주 역시도 확실하게 들어온 상태이고, 태양광도 오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12% 이렇게 뭐 크게 올라가는 녀석들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투자 심리가 크다 보니까 요즘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뭐 한 1400 정도가 지금 뭐 찍었다고 하는데, 역시나 우리 기술 투자 쪽이나 이쪽도 지금 전 고점을 향해서 거의 이제 지금 지난번 상한가를 찍었던 부분들을 한번 터치하고 위로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또 요 고점대를 형성해 준다고 하면 아마 여기서 이제 고가놀이를 할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져서, 아직 이제 요 물량들이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가 안 됐죠. 계속 물량이 쌓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선 받쳐주고, 요것만 뚫으면 또 약간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뭐 일본 방산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씩, 뭐 오늘은 안 뜬 게 없습니다. 안 뜬 게 없고, 추가적으로 이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부분들은 약간 뭐 자율주행이나 테슬라 부분, 그리고 오늘 좀 떨어진 것들은 이제 뭐 바이든과 트럼프는 어쨌든 중국은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 미중 무역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해서 히토류 관련주들 이렇게 뭐 유니언 머티리얼즈, 뭐 티플렉스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시작했던 것이, 오늘 제가 아침 종목으로는 피프바이오를 먼저 했습니다. 피프바이오를 먼저 했다가 수익이 생각보다 좋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시초가에 먼저 들어가서 샀고요. 시초가 갭이 많이 뜬 상태였기 때문에 시초가에 샀고, 뜨고 내려오는 시점에 한번 팔고요. 한번 팔고 다시 시초가 부근을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오는 시점에 이거 돌파다 싶어서 또 샀는데,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팔고, 다시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서 아차 싶어서 팔고, 나머지 20%를 버텨서 다시 조금 이전에 최초에 팔았던 부분까지 가는 모습이, 이 물량이 음봉에서 물량이 더 터지는 모습이어서 나머지 전량으로 그냥 팔아서 수익이 좀 나지 않고 수수료만 챙긴 것 같습니다. 수수료만 날린 것 같습니다. 수수료만 날려서 3,000원 정도 날렸고요. 아시겠지만 어저께 제가 센코를 종가로 매매를 했고, 종가쯤에 이렇게 이제 수급 매매를 해서 오늘 좀 들어왔는데, 아침에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일단 한 30%를 먼저 이렇게 팔고요. 30%를 팔고 이제 계속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이 형상이 너무 지리하게 이렇게 오래 가지고 가는 이런 모습들, 여기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좀 없어서 나중에 봤더니 역시나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제가 대응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전량 팔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또 상승 9%까지 해서, 그렇지만 오늘 제가 센코로 약 20%의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간만에 챙기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점심부터 이제 좀 기분이 좋아서 마구 한번 들이대 봤는데, 오늘은 역시 신규주들이 오늘 뭐 대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시면 매매한 것들을 보시면 셀리믹스, 핌스, 이오플로우, 앞타모 사이언스, 뭐 피플바이오, JC 케미컬, 이런 약간 전체적으로 제가 다 손을 댄 게 오늘 신규주에
신규주는 뭐 신규 상장주는 내가 대장이야 하는 것처럼 애들이 전부 다 뭐 그냥 쭉쭉쭉 올라오길래 한번 다 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왜 신규주들이 떴냐? 사실은 아직까지는 어떤 특정 테마에 대한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가장 없었을 때 가는 흐름이라는 게 신규주, 특히나 상장 직전에 상장가를 넘어서는 신규주들. 그래서 원래 옛날에 처음에 한 일주일 전에는 이어플로우가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했었죠. 이렇게 쭉 상승을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여기에 박셀바이오라는 녀석이 나오면서 박셀바이오가 상한가 두 번을 치면서 이제 주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피플바이오가 따라 들어가고 거기에 센코, 위드텍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신규 상장주들이 약간 소외됐던 애들, 그러니까 크게 IPO가 나왔던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신규 상장주에 많이 당했던 서름을 최근에 들어서 이제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신규 상장 중에서 좀 덜 올랐던 내지는 좀 핍박받았던 바이오 테마들이 다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바이오가 오르니까 뭐 대형 바이오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형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다음에도 특정 테마군이나 특정 이렇게 뭐 주도하는 세력이 없을 때는 아마 또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런 건 다음에 또 나오면 잘 기억해 놨다가 이 경험치를 살려서 선택을 확실하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시간으로 오스코텍이랑 우리 기술을 좀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오플로우랑 앞타바이오를 좀 앞타머 사이언스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는 바람에 선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정을 하지 못해서 이게 좀 덜 올라갔으면 종가에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이었는데 때를 놓쳤고요. 그리고 이오플로우도 이렇게 좀 약간 뭔가 좀 이 가는 시점에 올랐었어야 되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그냥 바로 종가 베팅을 못하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타이밍이 늦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선택한 게 그래 그러면은 뭐 바이오주가 올라가니 저도 약간 그래도 좀 제조성이 좋은 오스코텍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치매 치료제로 먼저 일단 한번 쭉 떴고요. 근데 이제 한번 떴을 때 전 쌍봉을 좀 넘어서는 52,000원을 넘어서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좀 내일 조금만 상승을 해도 일단 신고가 패턴으로 쭉 가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재료도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은 이제 좀 뼈대 있는 회사. 네, 뭐 치과 치료제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빨이나 아니면 뼈를 개발해서 뭐 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약 개발을 해서 뭐 타우 단백질이라는 그 치매에서 발생되는 변형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치료한다는 물질을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좋은 테마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간암 치료제 하나로 지금 12명 치료했는데 10명이 호전되고 거의 다 나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쭉쭉 올라가는 형태였고 그러면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뭐 꽤 괜찮은 치매는 어쨌든 저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계속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오스코텍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매수한 거는 우리 기술은 일단
그냥 뉴스성 재료를 가지고 했는데 일단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린 뉴딜로 관련된 종목이고, 한국판 그린 뉴딜에서 이제 제주 뉴딜 종합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 거의 한 6조 1천억 원의 규모로 투자가 되는 골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제주도 선도 지역 프로젝트가 아마 내일이나 뭐 추후 계속 발표나 연설이 있는 와중에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요런 좀 좋은 형상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 기술과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해상풍력 발전에 관련된 게 또 KT 서브마린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호재성 뉴스가 좀 있을 때 미리 좀 잠잠히 있다가 지금 최근 약 오늘 하루 좀 이제 물량이 조금 들어왔는데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갭을 일단 다 메우고 올라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뭐 천천히 바라보면 요 고점까지도 가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일단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 보시면서 추이를 보시면서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 바이든이 어쨌든 몰고 있는 정책과도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조 바이든이 친환경 사업으로 해서 뭐 400억이 아니 2,400조, 그리고 뭐 헬스케어로 2,000조,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쪽 방향으로 좀 더 테마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나머지 조금 소외받았던 통신 인프라 5G 관련주 이런 것들도 뭐 1,500조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 관련해서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을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갛게 된 게 오늘 상한가들을 친 종목들인데요. 신규주를 포함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오늘 뭐 시스웍 같은 경우도 되게 강력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고, 시스웍도 아직 기업 가치가 뭐 자본금이 25억에 얼마 보유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어쨌든 뭐 뉴스의 계약성으로는 2,100억에 해당되는 형태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가치도 올라가는 회사에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어제 종가를 그대로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감이 했기 때문에 아직 거래량도 그대로 남아 있고 이 꼭지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아무튼 좀 좋은 종목과 재료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유심히 잘 보시고 잘 대응을 하시면 참 좋은 종목들과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 게 있을까요? 뭐 저희 나라 정책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마 김경수 관련된 종목들, 김경수가 이제 뭐 재판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뭐 뉴스가 좀 나오면 김경수 관련 종목들도 좀 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국컴퓨터라든지, 한국컴퓨터는 지금 과열로 들어간 상태네요. 과열로 들어간 상태고, 국영 GNM은 김경수로도 엮여 있지만 창문형 태양광 발전으로도 엮여 있어서 그린 뉴딜러도 좀 괜찮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윤석열 관련 주들은 당연히 서현이 1등일 텐데, 일단 또 유심히 봐야 될 게 과열 해제가 되는 게 제일테크노스가 과열 해제 형태를 보이고 있을 수 있어서, 보시면 과열 상태일 때도 어느 정도 지지 기반에서 일단 U자 형태로 다시 돌려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괜찮은 요소로 판단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조금 새로운 주들이 뭐가 있었냐면, 오늘
호재성으로 이제 약간 성호전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성호전자가 엑스박스랑 뭐 플스 콘솔 게임들 좋아하시나요? 콘솔 게임에서 이제 이렇게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5가 이제 11월 달부터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되려고 하는 시점인데, 성호전자라는 회사가 엑스박스랑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를 다 부품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마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당히 우리나라는 PC 게임이 좀 많이 PC방이 있어서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유럽 쪽이나 미국, 호주 이런 데서는 다 콘솔 박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피파나 뭐 위닝 11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콘솔 게임 하면 또 액션 타격 게임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해서 성호전자가 좀 오늘 급등락을 하면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더 계속 추후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11월 달은 거래량도 굉장히 터졌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고, 최근에 전 고점들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좀 약간의 갭상승이 나면 10%의 갭상승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치면 1130원, 4,500원, 1,500원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1,450원 1,450원 이상 수준이 된다고 하면 1,450원이나 1,500원, 라운드 피겨 가격인 1,500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괜찮은 종목들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런 정도로 테마랑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했고요. 오늘은 오늘 제가 했던 종목의 실제 당일 매매에 해당되는 수익금은 23만 2,436원이었네요. 다행히 오늘 또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돼서 10월달 현재 29만 5천원의 수익을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열심히 해서 이번 달에는 꼭 목표 금액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좀 좋았거나 계속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